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는 그동안에 올라온 폭에 따라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약 2달여 만에 1000포인트를 다시 코스닥이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너무 종목별 또 섹터별로 편중된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 및 섹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또 포털 관련주,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예요. 그죠? 왜 유독 카카오만 이렇게 센 것인가? 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왜 SM만 그렇게 상세가 유독 강한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가 뭐 네이버하고 3, 4위, 시총 3, 4위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3위로 굳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런 관점이면요, 글쎄요, 카카오 좀 기술적인 과열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뭐 네이버가 다시 치고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자, 카카오가 왜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하이브도 있고 SM도 있고 JYP, YG 많이 있습니다만 뭐 유독 SM만 상승폭이 큰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 재미있는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 카카오는 3.5% 올랐고요. 네이버는 0.3%니까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와 또 다른 양상의 시가총액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가 65조 7천억, 네이버가 63조 9천억이네요. 그렇죠? 약 2조 가깝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뭐, 카카오가 좋다, 네이버가 좋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주식은요, 미래 가치의 현재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그죠? 실적 면에서 앞설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주가는요, 시장의 주가는, 가격은 상승 폭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액수 레코드보다는, 그렇죠. 안 좋다가 올라가는 폭,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게 커야지만 주가의 반영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이버가 사실 다음하고 카카오랑 합병했을 때 당시에 네이버의 시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게 한 7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이 됐을 때 근데 7년 만에 뒤집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가 다음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네이버를 이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이버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네이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절대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매출 면에서 본다면 카카오가 아직은 비교가 안 되지만 성장 속도, 가파른 실적 성장 속도가 카카오가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만 보더라도 카카오가 훨씬 더 앞서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3위, 4위가 바뀌었다. 뭐 라인, 또 카카오톡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포털 부분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PC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카카오 다음이 조금 밀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작년도, 그죠? 작년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이 PC 시대에서 이제 이 모바일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확고해진 트렌드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가 이 PC에 좀 떨어지고 모바일 쪽에 강한 카카오가 이렇게 크게 이 네이버보다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월간 5월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게 증가 폭이 있네요. 그죠? 작년도와 좀 비교가 좀 되는데, 한국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비교를 딱 해보니까 카카오톡하고 네이버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이랑 네이버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라인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카오톡이랑 네이버를 비교해 보니까 249억 분이에요. 네이버는 172억 분.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2위고 249억 분. 뭐 이게 일로 따지면 얼마 되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이버는 172억 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카카오는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 185억 분을 기록했다가 172억 분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안 좋다가 좋아지는, 좋으면 계속 좋아지는, 좋다가 나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폭이 좀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머물렀다, 네이버에 머물렀다.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매출, 그렇죠?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카카오톡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쇼핑을 더 오래 했을 수 있다. 그죠? 아니면 컨텐츠를 더 오래 많이 소비했을 수 있다. 또는 그만큼 광고 노출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오래 체류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오래 머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매출의 척도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카카오가 좀 앞서는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또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카카오톡 어플이에요. 하루에 뭐 1079억 회인가요? 네이버가 236억 회니까 약 4.5배 정도 이 카카오톡이 앞선다, 자주 사용한다. 이런 어떤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이 SNS라고 하죠. 90% 이상 시장 점유율, 완전 독점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된다. 사실은 네이버도 플랫폼이고 카카오톡도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카카오톡이 확장성에 있어서 훨씬 더 그렇죠, 크다란 얘기예요. 거기다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성장하는 거 보세요. 최근 이제 카카오와 카카오 쇼핑, 카카오 커머스죠. 이제 분리가 됐다가 다시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모빌리티 이제는 항공권까지 오픈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택시, 뭐 대리운전 할 것 없이 뭐 주차,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이 카카오티 모바일인데요. 모빌리티죠. 근데 항공권까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보면 쇼핑인데요. 카카오가 네이버한테 뒤지는, 그죠? 압도적으로 네이버는 지금 마켓 점유율, 시장 점유율 약 17%로 이 전자상거래, 이 이커머스 부분에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와 카카오 커머스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를 맹추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네이버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온라인 결제도 네이버와 쿠팡이 가장 많네요. 그죠? 5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네이버가 단연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카카오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72%나.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약 1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가율 폭만 본다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수치는 영업이익이 약 1조 3천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네이버가, 카카오는 약 한 8천억 좀 안 되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시총 변화 당분간은 각축전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 카카오의 우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웹툰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뭐 경쟁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북미 지역 또 일본 또 국내 이 웹툰도 상당히 치열하게 또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SM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자, 카카오의 주가는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SM의 주가가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각도를 보게 되면, 그죠? YG 엔터. 오르긴 올랐지만, SM보다는 그나마 조금, 좀 약해요. JYP는 어떤가요? 나쁘진 않습니다만, JYP도,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 어떤가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폭 자체는 SM이 가장 강합니다. SM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엔터의 주도주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SM하고 카카오하고 이렇게 또 협상 중이다. 그렇죠? 카카오가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뭐 지분을 인수하고 이런 협상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네이버랑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카오와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독 얘네 둘이 뭐가 잘 돼 콩짝이 잘 맞는 건지 하여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M이 강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세 가지 정도도 괜찮은데 좀 먼저 첫 번째는 NCT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의 음반 판매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BTS가 있어요. 하이브에 BTS가 있는 아직 뭐 BTS랑 NCT랑 비교는 불가합니다만 NCT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또 K-팝의 또 대표 주자로서 지금 K-팝의 대표 빅3라고 하면은 1위가 무조건 BTS고요. 그죠? 2위가 블랙핑크 정도 되고요. 3위로 떠오르는 게 바로 SM의 NCT라고 하는 그죠? NCT라고 하는 아이돌 스타예요.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SM이 강한 이유고 두 번째가 바로 버블이라고 하는 하이브의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있죠. 팬 커뮤니티 이 플랫폼이 있는데요. SM은 JYP가 또 투자를 한 버블이라고 하는 그죠? 좀 이따가 또 아마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이 부분, 이 버블이 가장 또 크지 않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든다면 그렇죠. 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지분 매각 관련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대적으로 연초부터 봤을 때는 하이브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최근 4월부터의 주가 상승률은 그렇죠. SM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사실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월등하게 4월 초 이후에 현재까지 본다면 SM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NCT 국내 시장 음반 출하량 추이, 그다음에 디어유라고 하는 자회사의 이 버블 플랫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가장 큰 어떤 부분을 차지했다. 사실 앞서 차트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SM이나 카카오나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과열이에요. 그죠?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또 SM도 그렇고요. 과열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열을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의 수급을 먼저 이렇게 보니까 최근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뭐니 해도 누가 사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죠? 사실 카카오는 지난번에 언제예요? 액면 분할할 때 국민주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셀트리온부터 해서 또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해갖고 삼성전자. 그래서 뭐 여러 종목이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 카카오가 이제 충분한 유통 물량이 또 되잖아요. 그죠? 5배가 늘어났으니까.
이때부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 6월 언젠가요? 6월 지난주부터 해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조만간에 단기 고점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SM도 이렇게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에 좀 돋보이는 모습이고 6월달 들어서면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과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박스권을 바로 돌파할 수 있을지 그죠? 6만원대에 또 진입이 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지금 트렌드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하이브 같은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얘네들은 과열권이라고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최근 6일 연속 양봉을 보여줬지만 폭 자체가 크지 않아서 하이브는 부담이 안 돼. 거래량도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루하루 폭이 오늘도 3.5%잖아요. 그죠? 카카오 3.5%, 또 SM이 7%니까 굉장히 하루 일일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카오와 SM과 카카오가 왜 유독 이렇게 강한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 이 주식 왜 오르고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야죠.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아는 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뭐 정보도 빠르고 요즘은.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수익으로 연결을 좀 못 시키는 거죠. 즉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뒤집어서 생각을 많이 꼭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차를 좀 줄이고자 여러분들 문자 회원 가입 안내를 계속 드려요. 3개월, 뭐 6개월, 12개월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편한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혼자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영업한다, 장사한다, 자꾸 이렇게 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영업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신성한 거,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를 쳐고 등쳐먹고 이런 건 진짜 나쁜 행위죠. 그죠? 근데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정보, 저희들의 어떠한 그런, 뭐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곡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요즘은 3개월을 많이 먼저 하세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괜찮다, 마음에 든다, 나랑 맞는다, 한 달 이내에 가입하시는 한 달 이내에 추가금 납부하시면 얼마든지 6개월,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